이렇게 거실 평면도를 먼저 불러오시고요. 그 다음 필요 없는 부분들은 삭제합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은 삭제해 주세요. 지금 보시면 이런 파란 선 있죠? 요거 마감선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벽선 뒤에 노란색 벽선 뒤에 파란색 선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게 마감벽이에요. 이게 마감벽입니다. 자, 여기까지 놓고 역시 전체로 선택하고 그룹 평면도. 자, 다시 거실 전개도 불러와 볼까요? 임포트 파일. 역시 필요 없는 거 삭제합니다. 네, 필요 없는 선들 삭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게 다 붙어 있어요. 다 따로따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다 떼내야 돼요. 셋으로 분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셋으로 분리를 할 겁니다. 먼저 가구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에디트 스플라인에 선택하고 지금은 그냥 디태치입니다. 떼어내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떼어내시면 됩니다. 복사가 아니고 그냥 떼어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디태치. 이렇게 전부 다 디태치 해주세요. 자, 디태치가 다 됐으면 선택한 다음에 그룹. 얘는 인면도 1번. 얘는 인면도 2번. 얘는 인면도 3번. 그리고 배치를 합니다. 여기, 여기, 여기. 자,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 지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엔 뭘 해야 되냐면 로테이트를 해야 됩니다. 얘는 앞면이 이쪽이고 얘는 앞면이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한 다음에 각각 로테이트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선택을 하고 로테이트. 그런데 이렇게 해서만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자, 정면에서 선택을 해서 다시 로테이트, 다시 정면에서 선택해서 다시 로테이트. 자, 얘도 마찬가지죠. 레프트 뷰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될까요? 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투시도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자,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어제와 마찬가지로 자, 이동 명령을 통해서 자, 스냅 이동 명령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위치를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여기고 그 다음 두 번째 위치는 자, 확대해서 체크하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위치
스냅을 이용하면 이렇게 위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 만들어도 돼요. 여긴 안 만들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방향의 벽이 거슬린단 말이죠. 물론 이렇게 바라보는 뷰를 맞추면 되기는 해요. 그런데 뷰가 막혀요. 이렇게 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굳이 그려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뷰를 맞추어 보시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방법을 조금 달리 해볼까요? 나머지는 하이드하고 얘는 프리즈 하겠습니다. 프리즈 할 때 늘 해야 되는 거 쇼 프리징 그레이를 끄시고 그 다음 프리즈. 자, 레프트 뷰에서 보시면 되겠네요. 특별히 여기는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렉탱글로 드래그. 원래 여기 문이 있죠? 이렇게 문이 있죠? 안 보여요. 그냥 무시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서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면이 하나 생성이 되겠죠. 자, 이름도 바꿉니다. 자, 인면 벽체 1번이라고 제가 바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언하이드 올, 언프리즈 올. 자, 선택해서 하이드. 자, 다른 애들도 똑같아요. 자, 선택해서 하이드. 그러면 정면 벽만 이렇게 남겠죠. 다시 렉탱글. 자, 얘는 프리즈 걸어야 되겠죠. 자, 다시 렉탱글. 근데 이번엔 여기까지 렉탱글을 같이 걸 겁니다. 자, 선택한 다음 첫 번째는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갑니다. 그 다음 어태치 할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선이 하나로 합쳐졌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에디터블 폴리. 다시 에디터블 폴리로. 그러면 벽체가 하나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면 벽체 2번. 자, 다시 언하이드 올 두 개 선택하고 하이드, 언프리즈 올, 하이드, 그 다음 프리즈. 자, 이 부분만 있으면 되겠네요. 다시 똑같아요. 방법은. 자, 렉탱귤러를 두 번 줄 건데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끌 겁니다. 스타트 뉴 쉐입이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만들 때마다 새로운 쉐입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옵션이 꺼지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요.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집니다. 자동으로 어태치가 돼버려요.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이 옵션을 끄고 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새로운 쉐입을 만들고 싶으면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렉탱글. 그 다음에 똑같이 렉탱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굳이 내가 어태치를 하지 않더라도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바꿉니다. 에디터블 폴리로. 그러면 나머지 다 언하이드 올. 그럼 어떻게 되나요? 벽체가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되게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쉐입만 감춰볼까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이렇게 벽체만 남는 거죠. 자, 다시 쉐입을 켜놓고 그 다음 얘네들도 다 어태치를 할 겁니다. 부착시킬 거예요.
자, 벽체를 기준으로 어태치. 그럼 하나로 다 부착이 되겠죠. 이렇게. 자, 벌텍스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이 지점의 점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의 점이 왜? 얘는 붙어 있네. 여기는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걸 다 하나로 붙일 겁니다. 전체 다 선택한 다음에 그냥 웨일드 올, 웨일드 용접하기. 그러면 정점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웨일드 됩니다. 결론은 하나의 면으로 다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폴리거널을 돌출하면 돼요. 돌출하면 됩니다. 익스트루드 어디 갔을까요? 익스트루드 얘 또 바뀌었네. 에디트 폴리건. 네. 여기 익스트루드 돌출되는 거 보이시죠? 돌출해 놓고 이동 명령어로 자, 이동해 놓으면 돌출된 거 맞나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 익스트루드 이때 다시 면을 선택해서 어느 면이 좋을까요? 자, 여기 면이 좋을까요? 그러면 방향을 지정해서 돌출하면 좋은데 얘는 안 되겠네요. 자, 일단 이쪽 먼저 똑같이 익스트루드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걸어 놓으면 면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금방 또 쉽게 작업할 수 있겠죠. 얘는 어느 면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굳이 다 안 나가도 좋으니까 자, 면을 돌출해 보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여기 면이 오픈된 거 보이시나요? 네, 오픈됐습니다. 자, 이거 닫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캡을 씌워서 닫거나 아니면 면을 하나씩 만들면 돼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면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크리에이트 폴리가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네요. 크리에이트. 면을 하나씩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자, 어떤가요? 면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자, 이렇게 면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어떻게 보이나요? 어디는 제대로 보였다가 까맣게 보였다 그러죠. 이거 면이 뒤집어져서 그래요. 면이 뒤집어진 겁니다. 면을 선택하면 면은 있어요. 그런데 까맣게 나와요. 자, 이쪽은 제대로 나오는데 이쪽은 다 까맣게 나오죠. 왜 그러냐면 면이 뒤집어져서 그래요. 뒷면이 보이는 겁니다. 이거 간단해요. 폴리건에서 자, 플립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플립이요. 자, 어디 갔을까요? 플립. 자, 지오메트리 말고 여기 있네요. 플립. 면 뒤집어지면 이렇게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는 네, 안 나와도 되겠고 그 다음 우리 눈에 제대로 면은 있는데 제대로 안 나온다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플립해 주셔야 돼요. 있는데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럼 플립해 주시면 됩니다.
자, 면이 있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건 플립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면이 이쪽에 선택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긴 면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고 여기도 면을 만들어야 돼요. 마저 완성시켜 보시죠. 면을 하나씩 하나씩 만드시면 돼요. 크리에이트 명령어를 이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드시면 됩니다. 없어졌을 땐 만들고 타겟웰드가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기서 자, 쉐입을 켜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자, 모서리를 선택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모서리를 선택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선택된 거 맞죠? 그 다음에 자, 선택을 잠그겠습니다. 스페이스바 눌러주세요. 여기 잠금 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건 선택이 안 돼요. 얘만 선택이 돼요. 자, 스냅을 켜고 요만큼 돌출하면 자, 모서리가 돌출된 거 보이시나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를 브릿지로 면을 막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 벽체 하나 만들어진 거 맞죠? 다시요. 이번엔 모서리를 이만큼 선택하겠습니다.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개 한 번에 선택해주고 잠그세요. 마찬가지. 스냅을 켜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돌출. 자, 그러면 면 돌출이 일어났죠. 이렇게요. 역시 브릿지로 닫습니다. 브릿지로 닫아주시면 되고요. 이거 맨 아래 보시면 요만큼 떠 있을 거예요. 역시 닫아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됩니다. 자, 이런 모서리들은 지워주세요. 확대해 보시면 여기 모서리 남아 있을 거예요. 확대해서 보시면 모서리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안 지워지는 건 넘어가고요. 지울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지워봅니다. 그 다음 또 모서리를 선택해 봅시다. 선택해서 움직여 보시면 돼요. 컨트롤 Z 누르면 되니까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아이고. 움직여 보세요. 얼만큼 선택되어졌나? 얼마나 선택되어져 있나? 여기는 떨어져 나왔네요. 볼텍스가 떨어져 있네요. 여기는 선택하고 웨일드.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모서리를 이동해 보면 네,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 정상이죠. 네, 같이 선택합니다. 자, 움직여 보세요. 어느 하나 빠진 거 있나? 자, 이제 빠진 게 없네요. 그럼 선택 잠그고 돌출하면 되죠. Shift 키 누르고 스냅 눌러서 돌출. 다 선택된 건 아니네요. 돌출. 그럼 벌텍스들을 확인해 봅니다. 자, 벌텍스들을 자, 전체 선택해서 가까운 건 다 붙여버리고요.
필요 없는 벌텍스들이 있습니다. 리무브 시켜보세요. 이렇게 안 지워지는 게 있고 지워지는 게 있고. 순서대로 지우다 보면 모서리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지우다 보면 지워집니다. 이렇게. 필요 없는 벌텍스들은 지우세요. 백스페이스로 지우는 겁니다. 물론 안 지워지는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안 지워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안 지워지는 것들도 있어요. 자, 어느 정도 지우면 마지막엔 보도를 눌러보세요. 아니, 보도가 안 들어가겠군요. 자, 엣지에서 브릿지로 조금만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진 보도예요. 캡.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벽체를 이와 같이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쉐입을 꺼내 놓고, 자, 언프리졸. 그 다음 나한테 필요한 거 하나만 냅두고 나머지 감춥니다. Unhide Selected. 그러면 요것만 남겠죠. 여기서 틀만 그리는 겁니다. 문틀과 문만 그리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한 것처럼 렉탱글에 요 끄고 스냅 걸고 이와 같이 문틀을 만들고, 그 다음 익스트루드. (150mm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150mm. 그러면 자, 문틀이 만들어지겠죠. 자, 언하이드 올 해놓고 보면 돌출하는 방향이 확인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50mm. 얘가 이 안쪽에 있네요. 150보다는 180m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요만큼만인 거죠. 우리는 그냥 150mm. 그러면 다시 감추고, 얘는 문틀이니까 여기다가 이름을 바꾸죠. 창문 틀. 그리고 똑같이 하이드. 그 다음 다시 렉탱글. 똑같이 작업해야 돼요. 스냅 걸고
다시 렉탱글. 자, 제가 일부러 여기까지 간 거예요. 자, 다시 렉탱글. 자, 에디트 스플라인에서 여기 있는 요 모서리가 겹쳐져 가지고 여기 위치를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위치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들어왔네요. 디태치. 자, 그러면 창틀 2개 다 완성됐죠. 첫 번째 작은 창 확인해보고, 그 다음 자, 얘는 프리즈 걸어 놓을까요? 그 다음 선택하고 이름을 큰 창으로 바꿔 놓죠. 다시 작은 창 선택해서 스냅 걸고 Shift, 다시 작은 창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복제. 자, 인스턴스로 복제하면 조금 더 편하겠죠. 자, 이쪽에 있으니까. 그 다음 익스트루드, 얘는 40mm만 돌출. 자, 익스트루드 얘도 40mm만 돌출. 자, 다시 언아이돌 계속 비교해 가면서 작업해야 되는 거죠. 탑뷰에서 보시면 자, 모양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얘하고 이렇게 두 개가 얼라인 명령어를 이용해서 자, Y축으로 하나는 미니멈, 하나는 맥시멈. 네, 이렇게 되겠네요. 맥시멈과 미니멈으로. 그 다음 다시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해줘야죠. 이렇게. 적당히 위치를 맞춰주시면 자,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자, 이와 같이 모양을 맞추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문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렉탱글을 이용해서 천정을 만들고, 자, 익스트루드 간단하게 천정을 만들고 다시 또 하나 복사를 해서 바닥을 만들면 되겠죠. 자, 커런트는 맥시멈이 될 거고 타겟은 미니멈이 될 겁니다. Z축으로. 자, 이렇게 다시 Z축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센터 Z축 빼고 XY축. 그러면 똑같은 위치에 만들어졌죠. 자,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떠나서 이제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카메라와 렌더링이라는 겁니다. 카메라와 라이팅이라는 거예요. 자, 탑뷰에서 보시면 카메라를 세팅할 수 있는데 피지컬 카메라가 있고 타겟 카메라가 있습니다.
피지컬 카메라를 눌러보면 내용이 조금 복잡할 거예요. 말 그대로 수동 카메라라고 보시면 돼요. 타겟 카메라는 그냥 자동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쭉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와 타겟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피지컬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쭉 드래그 하시면 이와 같이 카메라와 타겟점 두 개가 나와요. 자, 가운데를 선택하면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있는 이 라인을 누르면 두 개 동시에 선택할 수 있고요. 자, 사람의 눈높이가 얼마라고요? 1500이요. 그러니까 Z축으로 1500mm 올리면 이게 우리 시야랑 똑같은 눈높이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카메라 뷰로 바꾸는 거죠. 카메라를 만들면 이렇게 카메라 뷰가 생겨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카메라 뷰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타겟의 위치에 따라서, 아니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서 일소점으로 보이겠죠? 타겟의 위치에 따라서 카메라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게 1소점 카메라의 위치입니다. 만약에 2소점을 봐야 된다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런 모습이 되면 2소점이 되겠죠. 자, 카메라를 설치해 보세요. 자,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에 우리가 설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 이건 타겟의 위치를 설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름입니다. 자, 피지컬 카메라는 아까 제가 수동 카메라라고 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화 카메라, 무비 카메라라고 보시면 돼요. 35mm 기본적으로 35mm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래서 와이드가 35mm냐 아니냐 35mm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렌즈가 필름이 35mm짜리라는 얘기고요. 렌즈가 기본 40mm짜리의 줌 팩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셔터도 종류별로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 보케 현상을 줄 것이냐,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를 어떻게 바꿀 거냐,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피지컬 카메라 대신에 일반 노멀한 카메라를 많이 사용해요. 타겟 카메라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타겟 카메라를 넣어줘도 마찬가지예요. 카메라 바꾸고 Z축으로 1500mm 올리면 이렇게 카메라 뷰가 완성이 됩니다. 자, 카메라 뷰도 마찬가지예요. 렌즈 값, 필드 오브 뷰 값, 그 다음 스탁 렌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렌즈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카메라를 사면은 카메라에 렌즈를 여러 개를 살 수 있죠. 렌즈 교환하잖아요. 네, 교환할 수 있는 렌즈들의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인바이런먼트 값, 뭐 요건 넘어가고 멀티패스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션 블러 값도 일단 넘어가죠. 일단 이렇게 카메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 렌더링, 그러면 이와 같이 렌더링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렌더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모델링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모델링하는 거는 이제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넘어갈 게 재질 주고 조명 주고 카메라 주고 렌더링하고, 그러니까 조명, 카메라, 렌더, 아니 재질, 렌더 이 순서대로 남아 있어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가구까지 해가지고 나머지 전부 다 완성시켜 보세요.